2026년 영국 왕실은 엘리자베스 2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그녀의 사진과 목소리, 평생의 헌신을 다시 세상 앞에 꺼내놓았다. 찰스는 어머니를 사랑으로 기억했고, 카밀라는 한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여왕의 유산 곁에 조용히 섰다. 그러나 화려한 추모식이 끝난 뒤에도 단 하나의 침묵은 사라지지 않았다. 찰스는 어머니에 관한 수많은 추억을 말했지만 그녀가 마지막 순간 자신에게 남긴 어떤 말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죽는 날까지 군주였다. 국가 문서를 읽고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왕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렇다면 그토록 신중했던 여왕이 생애 끝에서 가장 먼저 지키려 한 것은 왕국이었을까? 아들이었을까? 아니면 왕좌 옆에 서게 될 한 여인이었을까? 왕실의 역사는 달표문으로 기록되지만 진실은 때로 말해지지 않은 한 문장 속에 남는다. 그리고 그 문장은 지금도 찰스의 침묵 속에서 살아있다. 2026년 봄, 영국은 다시 엘리자베스 2세의 이름으로 멈춰섰다. 탄생 100주년을 맞아 공개된 사진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기보다 아직 왕실의 시간을 붙잡고 있는 존재처럼 보였다. 찰스는 어머니를 향한 존경과 그리움을 말했고 카밀라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그 기억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장면에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긴장이 숨어 있었다. 한때 왕실의 문턱조차 넘기 어려웠던 여인이 이제는 여왕의 유산을 기리는 중심에 서 있었다. 대중은 그것을 화해의 완성으로 보았지만 왕실에서 완성이란 종종 가장 정교하게 포장된 미완성일 뿐이다. 미소는 공개되지만 용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왕관은 보이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찰스에게 엘리자베스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보다 먼저 왕좌에 있었고 아들의 청춘과 중년, 늙어가는 시간까지도 왕으로서 기다리게 한 사람이었다. 찰스는 평생 어머니의 인정을 원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지켜온 규칙과 싸워야 했다. 특히 카밀라를 둘러싼 문제에서 두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군주와 후계자처럼 마주했다. 사랑을 지키려는 아들과 제도를 지키려는 여왕 사이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긴 세월이 놓여 있었다. 카밀라에게도 그 추모의 자리는 편안한 무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대중의 분노가 자신을 향하던 시절을 견뎠고 다이애나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침묵을 선택했으며 시간이 자신을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제 그녀는 왕비의 자리에 있었지만 왕관은 과거를 지워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비추었다. 사람들은 카밀라의 현재를 볼 때마다 엘리자베스가 과거의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함께 떠올렸다. 그래서 2026년의 추모는 단순한 기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를 아름답게 정리하려는 왕실의 의식이었고 동시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다시 불러내는 순간이었다. 찰스는 어머니의 헌신을 이야기했고 카밀라는 그녀의 유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엘리자베스가 생애 마지막에 남긴 가장 사적인 말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왕실은 언제나 보여줄 것을 선택한다. 어떤 사진을 공개할지, 어떤 문장을 공식 기록에 남길지, 누가 누구의 곁에 설지를 계산한다. 그러나 무엇을 감추는지는 더 큰 이야기가 된다. 엘리자베스의 생애는 수많은 문서와 연설, 의식으로 남았지만 가족에게 남긴 진심까지 모두 기록된 것은 아니었다. 공개된 기억이 많을수록 공개되지 않은 한 조각은 더욱 무거워졌다. 침묵은 언제나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공개된 전시에는 여왕의 드레스와 보석, 사진과 기록이 놓였지만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것은 유리 진을장 안에 넣을 수 없고 설명문으로 정리할 수도 없으며 아마도 오직 찰스만이 알고 있는 기억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발모롤로 향한다. 여왕이 마지막 숨을 준비하던 그 방, 국가의 문서가 매일 도착하던 붉은 상자, 그리고 평생 감정보다 의무를 먼저 두었던 한 여성이 끝내 남기고 간 마지막 선택으로. 2022년 9월, 발모롤성의 공기는 이미 이별을 알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2세는 96의 몸으로 걷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왕으로서 해야 할 일만큼은 내려놓지 않았다.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 그녀는 보리스 존슨의 사임을 받아들이고 리즈 트러스를 새 총리로 임명했다. 손등은 검게 멍들어 있었고 미소는 희미했지만 책임을 넘기는 순간만큼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방에는 매일 붉은 상자가 포착했다. 장관의 보고서, 국가 기밀, 영연방의 소식, 군주가 직접 읽고 판단해야 할 문서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서류를 대충 넘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문장 하나를 읽고 빨간 펜으로 표시하고 질문을 남겼다. 왕관은 머리에 쓰는 장식이 아니라 끝없이 읽고 결정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을 그녀는 평생 증명했다. 그 붉은 상자는 크리스마스와 생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그녀를 따라다녔다. 런던에서도, 윈저에서도, 여름을 보내던 발모롤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총리들은 바뀌었고 제국은 영연방으로 변했으며 세상은 몇 번이나 뒤집혔지만 상자만은 같은 시간에 도착했다. 그것은 국가가 여왕에게 보내는 질문이었고 그녀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대답이었다. 마지막 기록조차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 그녀의 일기에는 거창한 유언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개인 비서 에드워드가 찾아왔다는 짧은 문장이 남았다고 전해진다. 한 시대를 끝낸 여인의 마지막 기록이 업무 일정과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섬뜩하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마저 감정이 아닌 질서 속에 배치하려 했던 것일까? 에드워드 영은 그녀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 중 하나였다. 어떤 문서를 먼저 보여야 하는지, 어떤 말이 공식 기록이 되고 어떤 감정이 문 뒤에 남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여왕의 침묵을 번역하고 왕실의 시간을 움직이며 다가올 권력의 이동을 준비했다. 엘리자베스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곁에 불렀다는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의 엘리자베스는 군주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복도 너머에는 평생 왕이 되기를 기다린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 곁에는 한때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여인이 있었다. 어머니라면 위로를 남기고 싶었을 것이다. 군주라면 명령과 경고를 남겨야 했을 것이다. 두 목소리가 한 사람 안에서 충돌했을 때 그녀는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 여왕은 평생 자신의 감정을 공개하지 않는 기술로 왕실을 지켰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도 악수했고 동의하지 않는 총리의 말을 끝까지 들었으며 가족의 상처가 세상에 드러날 때마다 표정보다 의전을 먼저 정리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같은 원칙을 지켰다면 마지막 진심은 말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남겨졌을 가능성이 있었다. 9월 8일, 발모롤의 문이 닫히고 여왕의 숨이 멎자 왕위는 기다리지 않고 찰스에게 넘어갔다. 한 가족은 어머니를 잃었지만 국가는 즉시 새 국왕을 얻었다. 슬픔조차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왕실이었다. 그리고 시종이 그녀의 마지막 붉은 상자를 방 밖으로 옮겼다. 평소와 같은 국가 문서들 사이에는 공식 업무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마지막까지 일을 끝냈다. 하지만 그 상자 속에서 발견된 것은 업무의 끝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가족의 문을 다시 여는 시작이었다. 찰스와 카밀라의 이야기는 왕관보다 먼저 시작되었다. 1970년 무렵, 아직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던 두 젊은이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함께 웃고 말을 아끼지 않았고 서로 앞에서는 왕실의 규칙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왕실에서 사랑은 마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찰스가 해군 임무로 자리를 비운 사이 카밀라는 앤드루 파커 볼스와 약혼했다. 그녀가 편지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찰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6달의 행복이 끝났다고 느꼈다. 시간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감정까지 지우지는 못했다. 찰스는 다이애나 스펜서와 결혼했고 카밀라 역시 다른 가정을 꾸렸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왕실이 원하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했다. 젊고 아름다운 왕세자비, 전 세계가 살아난 결혼식, 미래를 약속하는 두 왕자. 그러나 완벽한 그림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카메라가 꺼진 뒤 두 사람의 결혼은 이미 서로 다른 고독 속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찰스와 카밀라는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 문제는 그들이 사랑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다. 둘 다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고 그 관계의 그림자가 다이애나의 삶과 왕실의 신뢰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는 점이었다. 1989년의 사적인 통화가 세상에 공개되자 개인의 욕망은 국가적 수치처럼 소비되었다. 대중은 찰스에게 실망했고 카밀라에게 분노했으며 다이애나에게 연민을 보냈다. 그 순간 카밀라는 한 사람의 연인이 아니라 왕실 위기의 얼굴이 되었다. 신문은 그녀를 조롱했고 사람들은 결혼 파탄의 모든 책임을 한 여성에게 쏟아부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두려워한 것은 단순한 추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보다 제도가 더 오래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 찰스의 선택이 한 가정을 무너뜨린 것을 넘어 왕실이 약속해온 도덕성과 안정까지 흔들었다고 보았다. 전기 작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여왕은 한동안 카밀라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고 매우 거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전해진다. 평소 감정을 거의 보이지 않던 사람이 그토록 강한 말을 했다는 사실은 상처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그것은 며느리에 대한 단순한 반감이 아니라 평생 지켜온 왕관이 아들의 사랑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본 군주의 분노였다. 하지만 찰스에게 카밀라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승인보다 자신의 감정을 택했고 그 대가는 길고 잔인했다. 왕실은 그를 후계자로 필요로 했지만 그의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찰스는 왕이 되기 위해 기다려야 했고 카밀라는 그의 곁에 서기 위해 더 오래 기다려야 했다. 이 갈등 속에서 엘리자베스와 찰스는 모자라기보다 군주와 후계자로 마주했다. 어머니는 왕실을 지키려 했고 아들은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 했다. 어느 쪽도 완전히 물러설 수 없었다. 그래서 카밀라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가족의 상처와 국가의 불안이 동시에 되살아났다. 그런데 왕실 안에서 찰스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엘리자베스만이 아니었다. 다이애나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이 사랑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선택인지 적어내려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말은 공식 성명보다 날카로웠고 그 편지들은 훗날 또 다른 봉인된 편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첫 번째 열쇠가 되었다. 왕실은 공식 발표로 자신을 지키지만 가족은 때때로 편지 속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필립 공이 다이애나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들은 바로 그런 기록이었다. 그는 찰스가 카밀라 때문에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린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 누구도 그런 미래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적었다고 전해진다. 찰스 다이애나에게 그 문장들은 위로였고 왕실 안에도 자신의 고통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였다. 한동안 두 사람은 놀랄 만큼 솔직하게 마음을 주고받았다. 필립은 아버지의 위치에서 찰스를 꾸짖었고 다이애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상처 입은 한 사람으로 답했다. 그러나 편지는 영원한 동맹이 되지 못했다. 필립은 시간이 지나며 결혼의 파탄에는 다이애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고 그 순간 가까워졌던 거리는 다시 멀어졌다. 진실은 언제나 한 사람만을 무죄로 만들어주지 않았다. 그 편지들이 중요한 이유는 왕실의 말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카메라 앞에서는 침착함과 단결을 말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분노와 실망, 연민이 훨씬 거칠게 오갔다. 한 장의 편지는 공식 성명 수십 개보다 더 많은 감정을 담을 수 있었다. 그래서 훗날 엘리자베스가 찰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다.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카밀라의 길은 곧장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왕실 행사의 중심에서 물러나 있었고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따라붙는 비난을 견뎌야 했다. 큰 인터뷰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고 과거를 다시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요청받은 자리에 나타나고 문해력과 독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같은 일에 조용히 시간을 쌓았다. 2002년 왕 데뷔의 장례식에 카밀라가 참석했을 때 그것은 작은 장면처럼 보였지만 왕실에서는 거대한 신호였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처음으로 아주 조금 열린 순간이었다. 2005년 찰스와 카밀라는 시민 결혼식을 올렸고 엘리자베스는 예식 자체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윈저성에서 피로연을 열었다. 그녀는 축사를 했고 두 사람을 위해 잔을 들었다. 거절만 하던 여왕이 이제는 제한적이지만 분명한 승인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용서는 한 번의 건배로 완성되지 않았다. 카밀라는 왕실 훈장과 공식 역할을 하나씩 부여받으며 천천히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 모든 치모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엘리자베스가 과거의 분노와 현재의 필요 사이에서 내린 계산된 결정이었다. 왕실은 마음이 바뀌었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대신 자리를 내어주고 이름을 올리고 같은 사진 안에 서게 한다. 카밀라는 기다렸다. 사랑을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왕실을 무너뜨리는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다렸다. 그리고 2022년 엘리자베스는 마침내 대중 앞에서 카밀라가 훗날 왕비로 불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때 같은 방조차 피했던 여인이 왕자 옆에 설 자격을 얻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공개된 축복이 곧 사적인 용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몇 달 뒤 엘리자베스는 생애 마지막 붉은 상자 안에 찰스만을 위한 봉인된 말을 남겼다. 세상에 보여준 승인과 아들에게만 전한 진심이 같았는지 이제 그 질문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022년 2월 엘리자베스 2세는 마침내 한 문장으로 수십 년의 논쟁을 끝냈다. 찰스가 왕이 되는 날 카밀라가 왕비로 불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호칭의 변경이 아니었다. 한때 왕실의 위기를 상징했던 여인을 미래의 왕자 옆에 세우겠다는 군주의 최종 승인에 가까웠다. 대중은 그것을 화해의 완성으로 받아들였다. 찰스는 어머니의 축복을 얻었고 카밀라는 긴 기다림 끝에 자신의 자리를 인정받은 듯했다. 그러나 왕실에서 공개된 문장은 언제나 가장 안전한 진실만을 담는다. 국민에게 보여주는 결정과 가족에게 남기는 감정이 완전히 같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리고 몇 달 뒤 발모롤에 시간이 멈췄다. 엘리자베스가 세상을 떠난 뒤 마지막 붉은 상자가 개인 비서 에드워드 영에게 전달되었다. 상자 안에는 국가 문서와 마지막으로 처리된 업무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평소와 다른 두 통의 봉인된 편지가 있었다. 한 통은 새 국왕이 된 찰스에게, 다른 한 통은 에드워드 영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그 편지들의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찰스가 읽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고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다. 죽음을 앞둔 여왕이 국가 업무의 상징인 붉은 상자 안에 자신의 가장 사적인 말을 직접 넣었다는 사실이다. 그 선택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침실 서랍에 두지 않았고 가족 문서 사이에 숨기지도 않았다. 총리 보고서와 국가의 결정이 오가던 상자 속에 남겼다. 마치 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 역시 왕국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보였다. 편지는 따뜻한 작별이었을까? 어머니로서 아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고백이었을까? 아니면 왕이 된 순간부터 개인의 행복보다 의무를 먼저 두어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였을까? 카밀라를 지켜주되 과거의 상처가
다시 왕실을 흔들지 않도록 하라는 조건이 적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더 불편한 질문은 따로 있다. 2월의 공식 선언과 9월의 사적인 편지가 같은 마음을 담고 있었을까? 공개적으로는 카밀라를 왕비로 승인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찰스에게 다른 걱정과 두려움을 털어놓았을 수도 있다. 엘리자베스는 평생 해야 할 일과 느끼는 감정을 분리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의무와 진심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았다. 에드워드 영에게 남긴 두 번째 편지도 미스터리를 깊게 만든다. 그것이 단순한 감사였는지, 왕이 이 양에 관한 지시였는지, 혹은 찰스에게 보낸 편지를 이해하게 하는 또 다른 열쇠였는지는 알 수 없다. 두 수신자는 모두 침묵했고, 그 침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거워졌다. 찰스는 그날 어머니를 잃는 동시에 왕이 되었다. 슬퍼할 아들과 통치해야 할 군주가 한순간에 같은 몸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왕관과 함께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마지막 말이 남겨졌다. 어쩌면 편지는 축복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경고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엘리자베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말도 가볍게 남기지 않았다. 그녀가 봉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였다. 세상이 읽어서는 안 되는 진실이 있거나 오직 왕이 된 아들만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다는 메시지였다. 2023년 5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종소리가 울리자 카밀라는 찰스의 곁에서 왕비의 왕관을 썼다. 한때 왕실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여인이 이제 수백 년 전통의 중심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의 승리라고 불렀지만 왕관은 과거를 지우는 물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상처를 더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에 가까웠다. 찰스는 마침내 왕이 되었지만 기다림 끝에 얻은 시간은 생각보다 평온하지 않았다. 2024년 2월, 버킹엄궁은 그가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병의 종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왕은 국가문서를 계속 검토했고 가능한 범위에서 업무를 이어갔지만 왕의 몸이 더 이상 왕관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었다. 평생 어머니의 죽음 뒤에 찾아올 왕위를 기다렸던 찰스는 이제 자신의 유한함과 마주해야 했다. 엘리자베스가 마지막 날까지 붉은 상자를 놓지 않았듯 그도 치료 중에도 책임을 붙잡았다. 그러나 의무를 계속한다는 것과 두렵지 않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왕은 병을 숨길 수 있어도 시간까지 명령할 수는 없다. 그때 카밀라의 위치가 달라졌다. 과거에는 찰스의 가장 큰 약점으로 불렸던 여인이 이제는 그의 가장 가까운 방패가 되었다. 그녀는 국왕의 빈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일정을 소화했고 공식 행사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때 왕실을 불안하게 만든 사랑이 이제는 왕실을 지탱하는 힘으로 바뀐 것이다. 카밀라는 문해력과 복서문화 확산에 꾸준히 힘을 쏟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는 일도 멈추지 않았다. 화려한 왕관보다 사람들의 상처 앞에 오래 머무는 선택이 그녀의 이미지를 조금씩 바꾸었다. 대중이 모두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가 단지 과거의 스캔들로만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 견해는 엘리자베스의 판단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여왕은 카밀라를 완전히 사랑해서 받아들인 것일까? 아니면 찰숭스가 왕이 된 뒤 홀로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현실적인 동반자를 인정한 것일까? 공개적으로 왕비의 길을 열어준 결정은 감정의 항복이 아니라 군주로서 내린 냉정한 계산이었을 수도 있다. 찰스의 병은 봉인된 편지의 무게까지 바꾸었다. 어머니가 남긴 말이 단순한 축복이었다면 그는 힘겨운 치료의 시간마다 그 문장에서 위로를 얻었을 것이다. 반대로 경고와 책임이 담겨 있었다면 그 편지는 왕관보다 무거운 유산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26년에도 찰스는 치료와 공무를 함께 이어갔고 카밀라는 그의 옆자리를 지켰다.
과거 엘리자베스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여인이 이제 병든 국왕과 흔들리는 왕실 사이에 서 있었다. 이것이 완전한 화해의 증거인지 단지 역사가 만들어낸 아이러니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엘리자베스가 마지막 편지에서 어떤 말을 남겼든 찰스는 이제 그 의미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왕관은 물려받는 순간보다 자신의 끝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무거워진다. 그리고 언젠가 그 역시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야 한다. 엘리자베스가 남긴 2통의 편지는 지금도 공개되지 않았다. 한 통을 받은 찰스는 국왕이 되었고 다른 한 통을 받은 에드워드 영은 오랜 궁정 생활을 마친 뒤에도 왕실과 가까운 자리에 남았다. 두 사람 모두 말할 기회가 있었고 수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여왕의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침묵했다. 이 침묵을 곧바로 스캔들의 증거로 보는 것은 쉽다. 그러나 왕실에서 침묵은 때로 거짓보다 더 복잡하다. 그것은 약속일 수도 있고 보호일 수도 있으며 죽은 사람에게 바치는 마지막 충성일 수도 있다. 공개하는 순간 한 어머니의 고백이 정치적 해석과 기사 제목 속에서 산산이 부서질 것을 찰스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에드워드 영의 편지도 같은 질문을 남긴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였을까? 왕이 이 양을 위한 마지막 지시였을까? 아니면 찰스에게 보낸 편지와 연결되는 또 하나의 조각이었을까? 그는 여왕의 일상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관리했고 그녀가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까지 이해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침묵을 택했다는 사실은 내용보다 무거운 인상을 남긴다. 찰스는 공개석상에서 어머니를 자주 추억했다. 그녀의 헌신과 유머, 국가를 향한 충성을 말했다. 그러나 마지막 편지가 자신에게 어떤 위로를 주었는지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그 편지가 평범한 작별이었다면 왜 단 한 번도 암시하지 않았을까? 반대로 너무 사적인 내용이었다면 침묵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대답일지도 모른다. 카밀라는 이제 왕비다. 한때 여왕이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전해지는 여인은 병든 찰스 곁에서 왕실의 일정을 지키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책과 교육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역사는 그녀를 악역으로 고정하려 했지만 시간은 사람을 한 장면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과거의 잘못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엘리자베스가 모든 것을 마음 깊이 용서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지천대 군주는 개인의 감정과 국가의 필요가 충돌할 때 자신보다 왕관을 선택해야 한다. 카밀라를 왕비로 승인한 결정은 따뜻한 화해였을 수도 있고 찰스의 통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냉정한 덜론이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두 가지가 동시에 진실이었을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편지의 내용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자베스가 마지막 순간 사적인 말을 국가의 붉은 상자 안에 넣었다는 사실이다. 평생 감정과 의무를 분리했던 여왕이 마지막에는 두 가지를 같은 공간에 놓았다. 그 선택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알 수 있다. 왕관은 공개적으로 찰스에게 넘어갔고 카밀라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왕비가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진심은 오직 한 사람만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남았다. 세상은 언젠가 그 편지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엘리자베스의 마지막 유산은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평생 왕국을 먼저 선택했던 여왕은 마지막 순간 국왕이 될 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을까? 왕관을 지키라고 했을까? 카밀라를 지키라고 했을까?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려다 자신처럼 외로워지지 말라고 했을까?